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우신 사회장님이 제가 너무 사회를 잘 봤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발음을 오늘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이제 제목을 뭘로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번뜩 떠올랐어요. 메나테크가 주는 기회로 강의 제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메나테크가 주는 기회. 메나테크가 주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와닿는 게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나테크가 줄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는 어떤 기회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 기회를 완전히 쟁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고 강의를 할게요. 사회자님이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차여대 통합의학대학원에서 식품의학 전공을 석사로 졸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생활습관의학이라는 이제 하버드에서 나온 의학이 있어요. 예방의학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고 있고 떠오르고 있는 의학인데 그 의학의 전문인 자격증을 최근에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자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유전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비염과 장염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도 약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기억이 나는 게 코피를 정말 자주 흘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루에 한 4번 정도는 코피가 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세수하면 코피가 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도착할 때쯤 되면 또 코피가 나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코피가 한번 나고 그 다음에 자면서도 자기 전에 코피가 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코피가 그렇게 자주 나니까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안 났는데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이 코피 나는 게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자면서도 제가 자다가 막 이제 코피가 흘러요. 그러면 이제 알고 막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빠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코를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자라 막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도 길어지니까요. 매일 코피가 나고 매일 밤마다 아빠를 부르니까 아빠 왜냐면 막 비계가 이제 피로 젖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느 날은요. 저희 아빠가 정말 착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저는 저희 아빠 같은 남자 만나려고 아직 남자를 못 만났어요. 네, 그 정도로 아빠가 정말 스윗하고 좋은 분이세요. 근데 제가 정말 몇 년을 밤마다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요. 코피 나는데 귀찮은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코 막히가 할 수는 있는데 저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어느 날 아빠가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더라고요. 네. 저한테 그렇게 착했던 아빠가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내가 알아서 막아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빠를 안 불렀어요. 불러도 이제 소용이 없구나. 그 정도로 몸이 약했고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사실은 피곤한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아프다는 게 그랬던 것 같고 또 어렸을 때 또 기억나는 게 제가 학교를 이제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거리가 조금 한 15분 정도 걸어서 집에 이제 왔어야 됐어요. 근데 걸어오는 길에 여름 때만 되면 저는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가는 길에 내가 배탈이 나서 배가 너무 아플 걸 아니까. 항상 배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은 것들이 그냥 염려증이 좀 늘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지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커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염과 장염은 늘 있던 거라 그렇게 두려움을 몰랐다가 나중에는 약을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을 늘 먹어왔어요. 근데 대학교 때 딱 문제가 생겼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을 하다가도 말을 까먹고 학교를 가다가도 내가 왜 가는지가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아이디 카드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찍어서 보내줘요. 미소야, 오늘 어디 정류장에 네 아이디 카드가 있더라? 이러면서 찍어서 보내줘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데 어느 날은 룸메이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미소 핸드폰 어디 있는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어디 있어? 미소는 핸드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던데? 어디 있어? 이랬더니 야, 월마트에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월마트 슈퍼마켓에 제가 제 핸드폰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야, 건망증이 심해도 어떻게 이렇게 심하냐? 웃기다 이랬는데 그게 점점 빈도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 두렵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내가 진짜 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진짜 뇌에 문제가 온 것 같아. 나 치매가 온 것 같아. 나 한국 당장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아유, 미소야, 엄마도 그래. 괜찮아. 막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왜 미국 가서 병원 가면 큰일 나거든요. 비용이 아주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괜찮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방법을 못 찾았어요. 병원에서는 진단이 안 나오고 한의원 갔더니 너무 뇌의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래요. 뇌의 에너지 떨어진 상태를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제가 부모님이랑 휴학을 하고 한 8개월 같이 살면서 생활 습관을 조금 바르게 하니까요. 조금 건강이 돌아오더라고요. 조금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4학년 때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1년 만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시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메나테크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왜 메나테크를 선택을 했냐면 저희 엄마가 너무 건강이 좋아지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평생 앓고 살았던 비염과 장염이 좋아진 게 제 눈에도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나테크 제품이 좋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클린이라는 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오늘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그 클린이라는 해독 프로그램을 제가 하면서 와, 내가 뇌가 이렇게 맑을 수 있구나. 내가 컨디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건강 염려증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드라마에 여주인공들이 아프면요, 그 아픔이 너무 내 아픔 같아서 그런 그 공감들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염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요. 그러면서 제가 메나테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케어를 하면서 이런 통합의학이라든지 이런 생활습관의학까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나테크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둘째 이모, 저에게 또 넷째 이모 이런 이모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PD 이상의 직급이 되면 메나테크에서 이런 화보 촬영을 해주는데 저희 가족 모두가 이런 화보 촬영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5가지 타입의 인생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타입은요, 전문직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자,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죠.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네, 두 번째 타입의 인생은 있는데 또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대요. 네, 이런 분들이 또 그렇다고 합니다. 자, 타입 세 번째는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대요. 너무 안타까운데 네,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타입 네 번째, 돈도 있고 시간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화나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제 주변에도 회장님들 중에 정말 돈과 시간이 많으신데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5번째 타입의 인생을 봤더니요, 돈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세요. 근데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친구도 많으시고 봉사하면서 사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타입의 인생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떤 책을 보고선 알게 됐는데, 메나테크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봤더니 타입 5번째 인생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타입 5번째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데 건강하고 친구와 함께 봉사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5가지 타입의 인생, 5번째 타입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오, 근데 진짜 죽인다. 진짜 잘 나오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엄마, 태수가 죽었어. 야, 사랑 바꾸기. 아직. 자, 이 영상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이거 대충 보셔도 아실 텐데요. 여자들 쓰러지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가가지고 핸드폰이 살살만 줘. 이랬으면 좋을 텐데, 컴퓨터가 이랬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근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는 좀만 겁니다.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치? 근데 이게 불과 몇 년이 야.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2030년이 되면요,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혈존하는 일자리의 80%가요, 소멸되거나 변환돼요. 자, 그럼 왜 어떤 직업들이 없어질까 봤더니 이런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자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거나 변환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대요. 노동의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는 전문 지식, 15%는 기술, 80%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10년 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건강의 미래에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지금 모든 질병들이요, 증가하고 있어요. 치매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당뇨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암도 증가를 하고 있고, 에이즈, 고혈압, 모든 질환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암 중에 가장 많이 지금 늘어난 암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폐암이에요. 폐암. 지금 폐암이 1위입니다. 폐암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자, 위기는 기회다. 인류 역사상요, 가장 커다란 부의 대이동과 성공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는 지금의 자동차 산업 규모를 능가하는 바이오 생명 산업 시대가 열린다고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지금 2022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 규모를 능가하는 바이오 생명 산업 시대가 열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바이오로 전향을 했죠. 그래서 바이오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갈 거래요. 자, 근데 이미 2003년도에요. MIT 공대에서 21세기 인류 문화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선정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이미 2003년도에 예견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MIT 공대 위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진짜 사실일까? 이게 사실이라면 꼭 알아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MIT 공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정말 자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10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10가지 기술 중에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 이런 거 이제 AI, 이런 기술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메카트로닉스는 핸들이 없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나노 태양전지, 나노 인쇄 리토그래피, 이런 거 3D,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IT 분야 중에 바이오 분야에서 글리코믹스라는 게 선정이 됐어요. 자, 이 글리코믹스가 뭔가 봤더니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학문을 우리가 글리코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을 이코노믹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런 것처럼 글리코 영양소의 학문을 글리코믹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길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세상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이 글리코믹스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메나테크가 주는 기회, 저는 요 5가지로 꼽아봤어요. 자, 건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글리코 영양소가 정말 뭘까? 글리코 영양소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매일 5,000개 이상의요, 어떤 세포가 생성이 된대요. 우리 몸에서. 어떤 세포죠? 네, 암세포가 생성이 된대요.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암 환자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 축복받은 일이죠. 요즘은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요, 요즘 현대인들은 암과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암인데 2위와 3위와 4위를 합쳐놓은 것보다 1위의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과 다 싸우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암 발생의 후천적인 원인을 국제암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크게 포션을 차지한 게 음식이었어요. 음식. 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음식을 바꾸지 않고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요, 우리 몸에서 위험 인자가 나타납니다. 증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케어가 안 되면 결국은 큰 질환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꾸 병원에서는 근본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당장 불 끄는데 급급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건강을. 자, 우리가 암에서 만약 자유로우려면요, 우리의 면역력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면역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면역력은요, 바로 우리 세포의 당사슬의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세포에는 이렇게 선모가 있는데요. 이 선모가 센서를 감지를 해서 박테리아는 막아내고 영양물질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미 방송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자, 건강한 세포에는 10만 개의 당사슬이 있는데 현대인들의 세포에는요, 몇 개가 있대요? 3만 개에서 4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암세포, 질병에 노출되면요, 10,000개 미만이다라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포에는 한 세포당 몇만 개의 당사슬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자신 있게 한 10만 개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아마 글리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를 잘 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게 자신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1만 개는 아닌데 한 2만 개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면역력을 결정하는 핵심 영양소가요, 바로 이 당사슬, 세포의 선모를 만드는 이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이 역할이 인지를 해요. 각종 영양소, 호르몬, 미네랄, 비타민을 인지를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영양소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요. 생체 정보를 교환을 하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 1차 막아주는 면역 작용을 합니다. 우리 겨울에 추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옷을 벗으세요? 입으세요? 옷을 입죠. 근데도 추워. 그럼 어떡하세요? 더 입죠. 더 입죠. 네. 더 입으면 뭐 어때요? 따뜻하죠. 그런 것처럼 세포에 털이 많아야 건강하고 따뜻한 거예요. 세포에 털이 없으면요, 세포가 추워요. 힘들어요. 네. 소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세포의 촉수, 선모는요, 당영양소, 글리코양소, 면역탄수화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자, 하포의 생화학 교과서라고 의사 약사들이 보는 교과서인데요. 이 교과서의 96년도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된대요. 근데 뭘로 대화를 하냐 봤더니 촉수, 선모로 다른 세포 표면을 건드리는 것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당, 단백질, 당 지질들, 단백질과 지질이랑 합쳐서 이렇게 당 사슬을 이루는데, 자, 자연계에는 200여 가지의 단당류가 있는데 그 중에 8가지 세포 표면의 복합 당제를 구성하는 요소로 밝혀졌다라는 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보는 교과서에 이게 96년도에 실렸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의사가 몰라요? 왜 우리 의사 선생님은 몰라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요, 영양에 대해서 예전에는요 1시간도 안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미국에서는 한 6시간 정도 공부를 한대요.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냐? 네, 우리 몸의 생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몸을 케미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서재걸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도 당영양소가 기반이 돼야 되고 다른 영양소들이 기둥이 잘 되어 있을 때 우리 몸에 건강한 몸, 건강한 면역 체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대체약 협회 회장이셨던 우리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소용이 없다. 왜 소용이 없어요? 인지하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는요, 정말 필수의 기반이 되는 영양소인데 이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메나테크라는 거예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메나테크예요. 자, 당사슬을 손상시키는 원인,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내 세포의 털이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빠져버렸나 봤더니 자, 스트레스, 뭐 심한 운동, 당질 지수 높은 음식, 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결국은 생활 습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당사슬들이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손상과 회복은 우리 신체 세포 내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영양소 부족으로 당화작용이 천천히 일어나서 회복이 느리고요. 일반인들 백업 시스템으로 회복하는데 8시간에서 12시간이 소요가 되고 패스트푸드로 습관이 된 분들은 아예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하면서 사실은 패스트푸드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도 패스트푸드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 몸에서 딱 이상 증세를 나타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글리코 영양소와 건강식품의 차이는 뭘까? 글리코 영양소는요, 세포로부터 온몸의 생명력을 정상화시키는 근본 치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건강식품은요, 조직이나 장기 등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는 요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글리코 영양소와 건강기능식품은 조금 다른 근본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를 알고 있는 분들이 밖에 많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통합의학대학원에서 많은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을 만나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어. 너무 대단한 일 아니에요? 너무 대단한 일이죠.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사실은 일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이기 때문에요. 글리코 영양소를 몰라서 못 먹지 알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아이템을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고요. 이 글리코 영양소의 과학이나 의학적인 근거는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시면 다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에 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타이밍은 말을 안 해도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은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타민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근데 이 글리코 영양소 시장은요,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 전망도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바이오 생명 산업 시대가 열린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빨리 앞당겨진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 아는 언니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언니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소야. 그래서 언니 왜? 했더니 앞으로 너의 시대가 올 것 같아. 너의 시대가 올 것 같아. 너 너무 준비 잘했다. 너 너무 준비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 일반인이거든요. 네.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시대가 올 것 같아. 왜냐하면 헬스케어에 대한 건강의 관심도가 너무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저의 시대만 올까요?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죠. 여러분들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모멘텀 타이밍이 있는데요. 자, 시간과 인식이 이렇게 반비례해서 올라가지 않고요. 자,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모멘텀 시점에 따라서 이 인식이 완전히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말 타다가 사람들이 차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차 가지고 왔을 때 인식이 좋았을까요?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대요. 도로도 안 깔렸는데 말들이 다녀야 되는데 저 기계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 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미쳤나? 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인식이 갑자기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 모멘텀 타이밍이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글리코 영양소 먹으라 그러면 본인이 못 알아들어놓고 미쳤나? 뭘 자꾸 먹으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안 먹잖아요? 저것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멘텀 타이밍은요. 자, 어떠한 모멘텀이 가까이 온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모멘텀 타이밍이 거의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개인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고요. 백신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연구나 논문이나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는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더 위기의식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점들을 한번 맞이하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들을 사실 지금 겪고 있죠. 정말 IMF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시점이에요. 그만큼 금리가 너무 높아졌고 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은 지금. 근데 그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빌리는 이자율이 너무 높아요. 네. 분명히 개인들한테 타격이 오는 시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메나테크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메나테크 회사는요, 94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43개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연구 개발에만 5천만 불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나스닥의 상장 기업인데요. MTX 치면 메나테크 주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식을 구매하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배당주예요. 제가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저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케어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 이름이 메나테크다라는 얘기를 이제 교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냐고 별로 관심은 없으신데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라고 했더니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된 됐다는 말 때문에 교수님이 이 회사를 신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입니다. 자, 기업 철학은요, 이렇게 건강, 풍요, 나눔. 사람들에게 건강과 풍요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이에요. 당 생물학의 개척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세계는 글리코 사이언스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과학자들은 많은 논문과 연구를 하면서 이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상식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인정하는 그 상식의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요. 엠브로토스, 글리코 영양소를 한 통에 담아놓은 8가지 당 영양소를 한 통에 담아놓은 제품을요. 96년도에 출시를 하고 벌써 3번이나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가 4세대 엠브로토스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양소들을 접목해서 스킨케어와 또 필수 영양소, 생필품에도 이렇게 접목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99년도에 나스닥이 상장됐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태국에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R&D에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마케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R&D, 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나테크의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라는 G3 멤버들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내노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멤버로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글리코 영양소가 메나테크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메나테크와 함께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연구가 글리코 영양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정말 메나테크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메나테크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사실 전 세계 매출이 크지 않은 작은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노라고 석학들이 있는 이유는
이 글리콘수의 가치를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볼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메라테크는 M5M이라는 재단을 통해서요, 5세 미만의 영양실조 아이들을 살리는 기업이에요. 회사가 이윤을 너무 많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동들한테 후원을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메나테크는 나스닥의 생명공학 회사이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아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이 나기도 전에 물건이 소비자에게 유통이 되는 동시에 이 M5M 아이들에게 영양소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B&B 그룹에는요, 대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생산, 회계, 법률, 뭐 반품, 배송, 어려운 것들은요, 사실 회사가 다 합니다. 나는 유통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권을 100%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요. 소비자들을 확장하고 사업자들을 확장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교육과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제가 클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린을 경험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제가 체중으로 한 3, 4kg가 감량이 됐어요. 근데 저는 별로 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친한 언니들이 날씬한 언니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미소 너 뭐 했어?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클린 했는데 그랬더니 클린? 그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했죠. 뭐 엄마가 하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좋아진 거 보고 내가 했지. 이랬더니 그거 그대로 갖고 오라고. 자기도 클린을 해보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변화를 잘 모르는데 내 주변에서 그 변화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그 언니들이 클린을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클린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비자들이 확장이 됐고요. 그런 소비자들이 확장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나도 이걸 알리고 나도 이걸 비즈니스로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저에게 생겨났고요. 그렇게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글로벌 B&B 그룹에서는요, 이미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도 OM이라는 오퍼튜니티 미팅이에요. 기회 미팅. 이 기회 미팅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함께하는 비즈니스이고요. 함께하는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상이 권리 수입, 상속이 가능한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처음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고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책이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인데요. 이 책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업의 모든 직업들을 다 나열을 해도 결국은 이 ESBI라는 사사분면 안에 다 속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E는 월급 생활자예요. S는 자영업자, 전문직인데요. 노동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들어서 내 수입과 맞바꾸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5%의 사람들이 다 이 ES 분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BI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5%의 사람들이래요. 근데 B는 사업가고 I는 투자가인데요. 이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산 인세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 5%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이 BI 분면에 있다 AS 분면에 있다 그러면 BI 분면으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B분면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투자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B분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B분면에서 할 수 있는 게 3가지래요. 자, 첫 번째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 대기업 회장님처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자, 두 번째 방법은 입증된 시스템을 구매하는 거죠. 프랜차이즈를 성공한 시스템을 구매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입증된 시스템에 합류하는 거래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번째 방법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각 사업에 차이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냥 피라미드나 다단계로 오해를 해요. 자, 피라미드는 뭐예요? 상품은 없어요. 보상 플랜만 있는 것들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요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아직 어떤 토큰이 있는데 상장이 안 됐다. 근데 이 토큰이 상장이 되면 대박 날 거다. 투자해라. 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불법이고요. 피라미드는. 자, 다단계가 있어요.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데요. 자, 다단계 판매는 불법인 회사들이 사실 많아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합법적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가 소비에는 조금 관심이 없고요. 판매원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매출 요구가 많은 게 다단계 판매예요. 내가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해서 만약에 판매를 잘 못하게 된다 그러면 사재기가 발생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는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제품을 먼저 소비를 하고 그 경험을 소개를 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전달을 하고 그 전달한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소비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소비자들을 늘려가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사업자가 즉 소비자가 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포춘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평가를 했나 봤더니요. 첫 번째, 지속적인 연간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견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자본 대비 고수익을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나테크가 줄 수 있는 보상은요, 사실 자산, 인쇄소득을 구축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메나테크 보상의 장점은 정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자격이나 경험을 요구를 하지 않고요, 누구나 이 제품을 체험하기만 한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회원가입을 하고 전 세계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무재고 무점포, 먼저 사놓고 뭐 점포 이런 거 없이 사업이 가능하고요. 인쇄 소득을 만들 수 있고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초기 투자비가요, 없어요. 만약에 자영업을 하나 하려고 카페를 하나 차리려고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투자 비용이 들겠어요? 근데 메나테크 비즈니스는요, 투자 비용이 없어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셔야 돼요? 내 몸에, 내 세포의 선모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부업으로도 전업으로도 가능한데요. 이게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비즈니스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요, 브랜드 체인지로 똑똑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먹었던 오메가3, 내가 기존에 먹었던 제품들을 정말 메나테크 제품이 좋은지 하나씩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면서요, 메나테크 제품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경험들을요,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메나테크가 탁월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돌려줍니다. 여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암땡땡, 애땡땡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죠. 네, 이 회사들의 보상 플랜을 봤더니 1년에 한 50만 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을 봤더니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지만 10명 중에 거의 8.5명, 9명은요 한 달에 5만 원도 안 벌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메나테크는 사실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제일 낮죠. 중요한 건요, 그 외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버는 사람들부터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까지 메나테크의 포션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보상 플랜 구조가 굉장히 잘 짜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는요, 가장 이상적인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석세스 어워드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건강기능식품 필수 시대인데요. 내가 제품을 섭취를 하고 한 150pb, 메나테크의 유자격이요 25만 원 정도 미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내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분들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전달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메나테크 회사에서 많은 여행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이모와 또 저희 엄마와 많은 여행들을 같이 다니게 됐고요. 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여행을 다니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KMF가 있잖아요. 네, 그런 KMF 무대에 제가 브론즈 PD일 때 이렇게 무대에 서서 시상을 받는 것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저희 CEO부터 많은 이사분들이 여기 축하를 해주시는 그런 자리들을 가졌어요. 아마 이제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KMF에 오시면 또 이런 무대들을 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단순히 소비자를 만드는 제품인지 아니면 정말 매니아층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유통회사인지 아니면 정말 생명공학 회사인지 대체 불가한 회사인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얼마를 버느냐, 당장 얼마를 버느냐보다는 얼마를 지속할 수 있느냐, 얼마를 지속해서 벌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보상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이슈가 되는 독점 제품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레이 로빈슨이라고 메나테크의 코파운더, 공동 창립자이자 메나테크의 1호 사업가이십니다. 네. 이분이 전 세계 비즈니스 포 홈에서 나온 건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리신 분들이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는데 이분이 8위로 오르셨더라고요. 근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7위로 올라오셨더라고요. 7위로. 네. 이분이 얼마를 버나 봤더니 여태까지 메나테크를 통해서 번 소득, 메나테크라고 써있죠. 0000017.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얼마인 거야. 네네. 자, 환율로 했더니 7,100만 달러래요. 자, 7,100만 달러가 얼마예요? 1,000억 6,03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자, 메나테크를 통해서 1,000억을 버셨대요. 네. 근데 이분이 1,000억만 벌고 마실까? 네. 상속이 가능한데? 네. 아직도 오픈되지 않은 국가가 많은데? 네. 이분이 살아계실까요? 어떠실까요? 건강하게 살아 계시거든요. 건강하게 살아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미국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네, 이분을 만나서 같이 좋은 시간들을 보냈고요. 네, 여기 노영미 대표님 계시네요. 저희 둘째 이모. 네, 자 여기 황용 대표님 계시죠? 네. 자, 이분은 우리 레이 로빈슨 할아버지의 손녀딸이에요. 네, 이렇게 같이 파티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레이 할아버지가요, 클린 전, 네, 클린 후 많이 날씬해지셨죠? 네, 체험을 제대로 하셨어요. 저희 레이 할아버지의 별명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은 허그머신이에요. 허그머신, 앉는 기계. 거의 기계적으로 안아주세요. 네, 파트너들을 막 기계적으로 그냥 만나면 안아주고 뽀뽀해주시고 막 이런 게 이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분 또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요. 뭔지 알려드릴까요? 네일 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일, 손톱. 손톱을 보시면요, 항상 메나테크 하트, 뭐 글리코행에서 짱 이런 것들이 손톱, 발톱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세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스윗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한데요. 이분 말고도 또 한 분을 소개를 하면 이분들은 70세에 메나테크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부부이신데 우리 할아버지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면서 뇌 이상이 생기시면서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셨다고 해요. 근데 70세에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PPD를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적 수익을요 100억 이상 메나테크를 통해서 버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이 90 몇 세셨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근데 최근에 두 분 다 돌아가셨대요.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해요. 근데 이 수입이 상속이 된다는 거죠. 정말로 메나테크의 비즈니스는 멋진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메나테크를 통해서 혹시 난 좀 나이가 이제 있어서라고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70세에 시작하셔도 100억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신 분이 저희 선배로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전 세계에 나갈 나라들이 너무 많고요. 글리코 영양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의 사명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5번째 타입의 인생을 모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